경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를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 통하는 건데요. 고사성어가 다 뜻이 어리석다, 조금 미련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상 보시면 고사성어 재밌는 이야기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수주대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주국어 미생지신 이야기 해드릴게요. 송양지인 교주곳을 묵적지수 이렇게 6개 고사성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수주대토라고 해서 지킬 수, 그루주 기다릴 때 토끼 토자입니다. 사자성어는 두 자씩 묶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자부터 보시면 지킬 수, 그루주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있다가 기다릴 때 토끼를 기다립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 네이버에서 좀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농부가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머리를 박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까요? 토끼가 정말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린다고 해서 한비자가 비판한 말입니다. 보통 육아에서는 주나라의 왕조 정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한비자가 그걸 보면서 구루터기에 지키고 앉아있는 농부 같은 일이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융통성 없는 정치라고 비판할 때 수주대토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서 변통할 줄 모르고 굳게 자신의 생각만 지키는 사람, 좀 고지식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수주대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절대 토끼를 잡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자,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이라고 해서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두 자씩 합니다. 배에다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인터넷에서 여기다가 배 가다가 여기에서 칼이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이 표시되는 배 밑을 가서 열심히 칼을 찾았답니다. 칼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찾았어야죠. 그래서 배에서 칼을 빠뜨린 자리에 표시를 하였다가 배가 정박한 뒤에 찾는다. 이렇게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항상 여기 잘 보시면 이것도 어떤 제나라 때, 초나라 때, 춘추전국 초나라 때 어떤 선비가 했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건 특히 법이 옛날 법으로 지금 사람들을 하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시했었을 시대와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 시대가 다른데 옛날 법으로 지금을 잰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고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 쓸 때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미생지신 한번 보시겠습니다. 꼬리미자, 날생자, 어조사지자, 믿으신입니다. 꼬리가 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 이름입니다. 노나라 사람입니다. 미생이라는 사람은 믿을신, 아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다리 밑에서 이렇게 예쁜 연인을 만나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한 날 홍수가 나서 이렇게 넘쳐나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면 이 여자가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연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물이 차 넘쳐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신의가 너무 지나치고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을 미생지신이라고 합니다. 미생처럼 이렇게 믿음이 강직한 사람이면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기도 하겠지만 좀 적당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믿음이죠. 오늘 주제가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거 해석하지 마시고 사람 이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송양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짐을 베풀었는데 이 어짐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송양이라는 사람의 어짐을 베풀어서 쓸데없이 대가지고 쓰는 말인데요. 송나라하고 정나라하고 싸우게 되는데 조금 써가면서 할까요, 이거는? 자, 송나라하고
원래 정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정나라하고 협정을 맺은 큰 나라 초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정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초나라가 도와주러 왔는데요. 이제 홍수라는 큰 강 앞에 두고 초나라하고 송나라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쫓아온 초나라가 아주 병사들이 정리가 안 된 틈을 타서 이렇게 부하직원이 와서 송양한테 지금 아직 군대가 뭔가 좀 질서가 없다.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으니 지금 갑시다 라고 했더니 송양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준비도 안 된 군대를 칠 수가 있냐, 그걸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걔네가 다 정리가 되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송나라와 초나라가 싸웠는데요, 당연히 초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송양이 쓸데없이 시간을 주고 베풀고 뭐 군자인 척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인정을 베푸는 걸 성향지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베풀어야 되는 너무 오버한 거죠. 그래서 송양이 쓸데없이 인정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비유할 때 필요 없이 착하고 필요 없게 좀 너무 어질고 필요 없는 것까지도 배려를 하는 것을 성향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주고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교는 풀이에요. 짐승의 뼈나 살 이런 걸 고아서 만든 악교고요. 기러기빵 원래 기둥주인데 이렇게 검은 거 밑에 줄 밑에 있는 이거를 기러기빨이라고 합니다. 붓고자는 이런 줄을 타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건 검은 거 슬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악기 아래에 있는 것을 풀로 악여로 붙여놓고 연주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풀로 붙이고 있죠. 근데 원래는요, 줄 조율하기 위해서 이 아래가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면 비 온 날, 햇볕 땡땡인 날 연주가 달라지잖아요. 줄의 이 습도 때문에. 근데 이것을 붙이고 연주를 하면 절대 변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꼭 달라붙은 소견.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것도 교주교술이라는 표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쓰는 말인데 조나라에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백 믿고 장수를 하게 되는데 조나라의 인상여가 조괄이 장군이 되면 책으로만 병법을 외운 사람이어서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꼭 책으로만 병법을 하고 실습을 하지 않은 사람 비율을 교주교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러기빨을 풀로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처럼 책대로만 되는 줄 아는 사람이니 만약에 조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조괄이 되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했는데 조나라 왕이 진짜로 조괄을 장수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통성이 없다. 한번 고정돼서 그렇게 된다. 여기서 좀 예화면 저도 첫째를 키울 때 책을 보면서 몇 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여야 되고 이유식은 몇 개월 때 먹여야 되고 이가 날 때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육아책에 써 있어서 그렇게 책대로 키우고 있었는데 양가 어머니들이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애가 달라면 주고 놀라면 이게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고 걷는 듯 하면 또 걷게 도와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얘기처럼 이렇게 책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데 조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변통성이 없을 때 교주교술이라고 합니다. 묵적지수 마지막인데요. 묵적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묵가라고 하는 스승의 이름입니다. 묵가가 지켰다라는 뜻인데요. 융통성 없이 잘 지키다,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고집인데요.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 성곽을 침범하려면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사다리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묵적은 이 사다리를 발견을 해서 이제 옆나라로 빨리 가가지고 옆나라를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적이 가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요긴하게 쓰는 사다리라면 굳이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야 되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꼭 실험을 해야 되냐, 희생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 하나 발견했다고 전쟁을 또 하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득 끝에 이 사다리 가지고 당신은 공격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격을 할 테니 우리가 모의 전쟁을 해보자. 그래서 내 말이 맞는 대로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로 등장이 되면 전쟁 안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묵적이 이깁니다. 그래서 딱히 이런 사다리를 발견했더라도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전쟁하지 마시오 라고 해서 지켜내게 되는데요. 전쟁 안 하게 되는데 이때 묵가가 지켜냈다.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럴 때 쓰는데 오늘 뭐 어리석음이라고 했지만 묵적은 그렇게 어리석음까지는 아니고 내가 지키겠다는 건 소신까지 지키는 그런 우직함?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6가지 배우셨습니다.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고사상어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